영화 포레스트 검프. 아마 안 보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죠. 근데요, 오늘은 그냥 이 영화가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에 대한 얘기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표면 아래에 어쩌면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아주 깊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걸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지. 인생은 초콜릿 상자 같은 거라고. 뭘 고르게 될지 아무도 모른단다. 정말 유명한 대사죠. 이 한 문장이 그냥 영화 대사로 끝난 게 아니라 거의 한 세대의 좌우명이 됐잖아요. 왜 우리 마음을 이렇게까지 울렸을까요? 아마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위험이 아니라 어떤 맛일까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달콤한 선물처럼 느끼게 해주는 그 따뜻함 때문 아니었을까요? 근데요, 만약에 이 모든 게 뭐랄까 아름다운 오해였다면 어떠세요? 우리가 포레스트 검프의 영혼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바로 그 철학이 사실은 원작 소설의 메시지를 완전히 180도 뒤집어버린 아주 의도적인 각색의 결과물이었다면요? 네, 이 영화의 여정은 사실 1986년에 나온 윈스턴 그룸의 소설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소설은 우리가 아는 영화랑은 분위기가 정말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원작 소설의 첫 문장은 이거예요. 바보로 사는 건 초콜릿 상자랑은 전혀 달라. 어때요? 세상에 대한 아주 차가운 불평으로 시작하죠. 반면에 영화는 인생은 초콜릿 상자 같은 거야.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느낌이잖아요. 같은 초콜릿 상자 얘기를 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온도가 이렇게나 다릅니다. 바로 이게 각색의 힘이죠. 각본을 쓴 에릭 로스가 정말 과감한 선택을 한 거예요. 원작의 그 날카로운 풍자를 싹 걷어내기로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포레스트가 세상의 냉소에 찌든 인물이 아니라 반대로 그 순수함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존재가 될 때 당시 90년대 관객들이 훨씬 더 깊이 공감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결국 이 단 하나의 철학적인 전환점, 바로 이것 때문에 포레스트 검프가 그냥 괜찮은 영화를 넘어서서 하나의 문화현상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된 거죠. 자, 그럼 영화가 이 순수한 주인공을 통해서 어떻게 미국 현대사 3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아주 독특한 렌즈로 보여주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영화는 이 포레스트 검프 효과라는 장치로 정말 영리한 마법을 부려요. 생각해보세요. 베트남 전쟁, 인종차별, 얼마나 무겁고 갈등이 심한 역사예요. 근데 이걸 포레스트라는 순수한 필터를 한번 거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관객들은 인엽이라는 갑옷을 잠시 벗어두고 그 시대의 아픔을 그냥 한 인간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미국 현대사를 압축해 놓은 파일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포레스트는 이 사건들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는 그냥 성실하게 뛰었고 약속을 지켰을 뿐인데 정신 차려보니 역사의 거대한 톱니바퀴 바로 한가운데 서 있게 된 거죠. 이런 역사적인 순간들의 그 팽팽한 정치적 긴장감이 포레스트의 순수함 앞에서는 그냥 다 무장 해제돼 버려요. 특히 그 장면 있잖아요. 반전 시위대 한가운데서 군복을 입은 포레스트가 히피 복장을 한 제니랑 다시 만나는 장면. 이건 정말 분열된 미국이 다시 화해할 수 있다는 어떤 희망, 그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명장면이죠. 자, 이제 이 영화의 가장 감성적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삶과 고통이라는 문제 앞에서 저마다 다른 태도를 보였던 세 주인공, 포레스트와 제니, 그리고 댄 중이의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이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이라면 인생의 고통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건가요? 하고요. 포레스트처럼 그냥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건가요? 아니면 제니처럼 끊임없이 도망치려고 할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댄 중이처럼 운명에 맞서 싸울 건가요? 이 세 사람의 여정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제니의 삶을 보면 평생을 어린 시절에 그 끔찍한 학대로부터 도망치는 과정이었죠. 그녀가 걸어간 그 위태로운 길은 사실 당시 한 세대가 겪어야 했던 깊은 고통과 혼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어요. 댄 중위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운명과의 처절한 싸움이었죠. 대대로 집안 남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장에서 영광스럽게 죽는 게 자기 운명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틀어지니까요. 자신의 운명을 앗아간 신을 향해서 그 모든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모든 걸 쏟아냈던 그 폭풍우 치는 밤이 지나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죠. 운명을 만드는 건 신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요. 그리고 마침내 평화를 찾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야기의 와우 포인트를 공개할 시간이 됐습니다. 바로 이 영화의 천재적인 기술력,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그 숨겨진 마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특수 효과라고 하면 막 거대한 폭발이나 엄청 화려한 CG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포레스트 검프가 이뤄낸 기술적인 혁신은 정반대 방향이었어요. 관객들이 이게 특수 효과라는 사실을 아예 눈치채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 영화가 보여준 진짜 마법이었습니다. 이게 믿어지세요? 우리가 영화 보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뗀중이의 두 다리, 그리고 정말 신들린 것 같았던 그 탁구 장면의 공, 이 모든 게 전부 다 컴퓨터 그래픽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술은 그냥 관객의 눈을 속이는 데서 그친 게 아니에요. 뗀중이의 상실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포레스트의 비범함을 증명하는 스토리텔링의 일부였던 거죠. 그리고 이 기술력의 정점은 바로 실제 역사 영상과의 합성이었어요. 그냥 톰 행스를 옛날 필름에 붙여넣기 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입모양을 디지털 기술로 바꿔서 포레스트의 말에 대답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니까요. 이건 정말 허구와 현실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영화사의 길이 남을 순간이었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다시 영화의 가장 중심에 있는 철학적인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바로 영화의 시작과 끝을 수놓았던 바람에 떠다니는 저 깃털이 던지는 질문 말이죠. 영화를 보는 내내 우리는 계속 생각하게 돼요. 포레스트의 저 놀라운 인생은 과연 정해진 운명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수많은 우연의 연속이었을까? 영화는 가장 마지막에 가서야 주인공 포레스트의 입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로 이게 영화가 내놓는 아름다운 결론인 거죠. 우리 인생은 어쩌면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깃털처럼 통제할 수 없는 우연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날아갈지, 그 여정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우리의 사랑과 성실함, 즉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 어쩌면 그게 운명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 이 질문은 영화관에 나서는 우리 모두에게 남겨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은 정해진 운명인가요? 아니면 그저 우연의 연속인가요? 어쩌면 포레스트의 말처럼 정답은 그 둘 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